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행사에는 늘 장학원의 음악인들이 있었습니다. 장학원은 조선의 국가음악기관으로서 궁중음악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했는데요. 각종 행사에 맞는 다양한 연주 방법과 횟수는 물론 천여 명에 달하는 소속 음악인들의 연습 일정까지 법으로 정해놓을 만큼 철저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또 내부 교육기관을 두어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연주에 필요한 악기를 직접 제작하는 것도 장학원에서 담당했습니다. 당시 장학원의 음악적 완성도는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들의 음악은 궁중의례의 경건함을 더하고 왕실의 권위를 부여해주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조선시대 왕실의 행사에는 늘 장학원의 음악인들이 있었습니다. 장학원은 조선의 국가음악기관으로서 궁중음악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했는데요. 각종 행사에 맞는 다양한 연주 방법과 횟수는 물론 천여 명에 달하는 소속 음악인들의 연습 일정까지 법으로 정해놓을 만큼 철저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또 내부 교육기관을 두어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고 연주에 필요한 악기를 직접 제작하는 것도 장학원에서 담당했습니다. 당시 장학원의 음악적 완성도는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들의 음악은 궁중의례의 경건함을 더하고 왕실의 권위를 부여해주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악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은 다른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 늦은 시기인 19세기에 유럽에서 발명됐는데요. 당시 음악계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음악계를 주도했던 오케스트라는 이미 악기 편성이 확립돼 있었고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어 연주하기에 색소폰의 음색이 너무 튀었기 때문이죠. 색소폰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 불기 시작한 재즈 열풍 덕분이었는데요. 흔들리듯 불안하게 들리는 색소폰의 음색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재즈와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관능적이고 호소력 짙은 소리가 독특한 음색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진 속의 악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색소폰입니다. 색소폰은 다른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 늦은 시기인 19세기에 유럽에서 발명됐는데요. 당시 음악계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음악계를 주도했던 오케스트라는 이미 악기 편성이 확립돼 있었고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어 연주하기에
색소폰의 음색이 너무 튀었기 때문이죠. 색소폰이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 불기 시작한 재즈 열풍 덕분이었는데요. 흔들리듯 불안하게 들리는 색소폰의 음색이 자유로운 분위기의 재즈와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관능적이고 호소력 짙은 소리가 독특한 음색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45번 46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채소가 아닌 보석 호박에 대해 얘기해 보죠. 호박은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액이 굳어져서 생긴 것인데요. 일반적인 보석처럼 광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바닷물에 뜰 정도로 가볍습니다. 또 다른 보석들은 보통 흠집이나 불순물이 없어야 가치를 인정받지만 호박은 다릅니다.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내부의 불순물이 그대로 보이는데 불순물이 잘 보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년 전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고대 곤충이나 식물의 잎 등이 들어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채소가 아닌 보석 호박에 대해 얘기해 보죠. 호박은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액이 굳어져서 생긴 것인데요. 일반적인 보석처럼 광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바닷물에 뜰 정도로 가볍습니다. 또 다른 보석들은 보통 흠집이나 불순물이 없어야 가치를 인정받지만 호박은 다릅니다.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내부의 불순물이 그대로 보이는데 불순물이 잘 보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년 전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고대 곤충이나 식물의 잎 등이 들어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45번 46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비닐 포장재도 환경 오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 몰두해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음식 성분을 이용한 포장재입니다. 먼저 시도됐던 것은 탄수화물로 만든 포장재인데요. 미세 구멍이 많은 이 포장재는 산소를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워 기존 포장재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최근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포장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먹어도 해롭지 않고 버려도 잘 썩을 뿐만 아니라 산소도 더 잘 차단합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비닐 포장재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닐 포장재도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 몰두해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음식 성분을 이용한 포장재입니다. 먼저 시도됐던 것은 탄수화물로 만든 포장재인데요. 미세 구멍이 많은 이 포장재는 산소를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워 기존 포장재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최근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포장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먹어도 해롭지 않고 버려도 잘 썩을 뿐만 아니라 산소도 더 잘 차단합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비닐 포장재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섰는데요.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를 통한 생산과 유통의 자동화를 의미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제품에 인공지능을 부여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걸음의 횟수를 재는 만보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인공지능을 갖춘 만보기는 걸음의 횟수, 즉 운동량을 재서 보험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죠. 앞으로는 법률이나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도 등장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전문가들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변화가 클 텐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주요한 기반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섰는데요.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를 통한 생산과 유통의 자동화를 의미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제품에 인공지능을 부여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걸음의 횟수를 재는 만보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인공지능을 갖춘 만보기는 걸음의 횟수, 즉 운동량을 재서 보험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죠. 앞으로는 법률이나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도 등장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전문가들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변화가 클 텐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주요한 기반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한 해 지구상에 지진이 몇 번 발생할까요? 50만 번이나 일어납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요. 인간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 지진을 겪어왔고, 몇몇 큰 지진들은 인류 역사를 바꿔놓기도 했죠. 그 중에서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은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진 최초의 지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됐거든요. 과학적인 해석을 시도한 거죠. 대지진 이후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진을 통해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노력이 지진학의 탄생을 가져왔고, 현재 우리는 지진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 해 지구상에 지진이 몇 번 발생할까요? 50만 번이나 일어납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요. 인간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 지진을 겪어왔고, 몇몇 큰 지진들은 인류 역사를 바꿔놓기도 했죠. 그 중에서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은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진 최초의 지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됐거든요. 과학적인 해석을 시도한 거죠. 대지진 이후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진을 통해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노력이 지진학의 탄생을 가져왔고, 현재 우리는 지진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원하시죠?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요. 국가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맞습니다.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는 의료, 교육 등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만약 국가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테니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경제 성장보다 복지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복지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싫어하는 이중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납세에 대한 의무가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는 한 복지 정책의 실현은 어렵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원하시죠?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요. 국가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맞습니다.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는 의료, 교육 등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만약 국가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테니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경제 성장보다 복지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복지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은 싫어하는 이중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납세에 대한 의무가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는 한 복지 정책의 실현은 어렵습니다. 45번. (46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는 절친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그냥 아는 사이, 즉 유대 관계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때는 오히려 약한 유대 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 직장인들의 취업 경로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개인적인 접촉으로 직장을 구한 사람 중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6%는 가끔 만나는 사람이나 아주 드물게 만나는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진정한 친구가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는 절친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그냥 아는 사이, 즉 유대 관계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때는 오히려 약한 유대 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 직장인들의 취업 경로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개인적인 접촉으로 직장을 구한 사람 중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6%는 가끔 만나는 사람이나 아주 드물게 만나는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죠. 45번. (46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페라와 대중가요 하면 음악 중에서도 전혀 다른 장르로 여겨지는데요. 요즘 오페라 음악과 대중가요의 특성을 융합해서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페라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두 장르가 만나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음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장르와 장르가 만나는 것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콜라보레이션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해냅니다. 콜라보레이션이 우리의 삶에도 스며든다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술가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한 것처럼 같음과 다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서로를 존중한다면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페라와 대중가요 하면 음악 중에서도 전혀 다른 장르로 여겨지는데요. 요즘 오페라 음악과 대중가요의 특성을 융합해서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페라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두 장르가 만나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음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장르와 장르가 만나는 것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콜라보레이션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해냅니다. 콜라보레이션이 우리의 삶에도 스며든다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술가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한 것처럼 같음과 다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서로를 존중한다면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45번. (46번)